안녕하십니까, 정종원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 정복을 위한 기본기 3탄 중학도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이 강의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중학교를 탈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학교를 나왔다는 게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탈출했다. 즉 난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중학교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애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약간은 동의합니다. 왜냐면 특히 지금 세대가 코로나 때 이제 중학교를 다닌 친구들이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이제 자택에서 혼자 이제 뭐 강의를 보고 공부했을 텐데 저도 사실 그때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 못했을 것 같고 저도 실제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깔아놓고 줌 같은 거 깔아놓고 롤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랬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중학교를 나왔으면 뭘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한 이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즉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그걸 알고 나서도 문제 풀 때 우리가 막히는 부분이 중학도형을 몰라서 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도형을 아주 깔끔하게 이 한 강좌에서 모두 A to G를 정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중학도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뭐 기하를 선택하거나 미적분을 선택하거나 뭐 무한등비급수의 뭐 활용이라던가 그쪽이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 이걸 한 이유입니다. 수학 1의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겠구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길이 구하기나 각 구하기 그 파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도형은 결국 삼각형, 사각형, 원 안에서 모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칠 게 삼각형과 사각형과 원에 대해서 각각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얘네들끼리의 관계 또 하나 있다면 직선과의 관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관계를 오늘 파악을 해볼 거니까 우리가 각각을 잘 알고 각각의 정의 요소를 정확히 알고 그 각각에 대한 연결, 즉 유기적 연결까지 해보는 방향으로 제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삼각형, 사각형, 원 중에 우리 삼각형은 좀 이따가 더 딥하게 다뤄볼 거고 일단 중학교 그 수준에서 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각형은 우리가 배우는 엄청나게 많은 삼각형, 일반 삼각형, 둔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 많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주목했던 도형은 무슨 도형이죠?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 이렇게 세 가지에 주목을 하고 이것에 대한 성질과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 세 가지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좀 썼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부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삼각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 변의 길이 같다가 첫 번째 정의예요. 즉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의미하고 자 이등변은 뭘까요? 그러면 이등변의 정의는 뭐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걸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각삼각형도 정의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각이 하나가 한 각이 몇 도다? 90도다. 왜냐하면 두 개의 각이 90도일 수는 없죠. 그럼 뭐야?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각이 90도가 나오면 직각삼각형이다 말할 수 있고 얘네들이 다 뭐다? 애초에 태초에 나온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의만으로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래서 성질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아마 성질이 하나만 있는 놈이 있고 두 가지 있는 놈입니다. 오늘은 성질 쪽으로 한번 측면을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정삼각형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성질.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고 자, 성질은 세 각의 크기가 같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세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 삼각형은 세 각 더하면 몇 도죠? 180도기 때문에 한 각이 몇 도다? 60도라는 성질을 활용할 거고 이 각을 통해서 무슨 각이니까 이거? 특수각이니까 뭘 쓸 수도 있고 삼각비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삼각함수에서도 정의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강의를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고 있다면 어차피 이건 수1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성질 밑각 두 개가 같다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는 길이갓이었는데 얘는
각 같아. 이렇게. 각이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밑각 두 개가 같다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좀 이따 어떤 사실 하나 어떤 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겁니다. 그럼 일단 직각삼각형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각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성질을 씁니다. 성질 1, 성질 1 한 번에 쓸 건데, 자, 첫 번째 성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다면 뭘 쓸 수 있죠? 이건 무조건 성립하죠. 죄송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고 또는 뭘 쓸 수도 있다? 삼각비를 쓸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써서 우리 성질 1, 성질 2를 써서 문제를 많이 푼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할 건데, 우리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은 뭐 됐으니까, 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정삼각형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진짜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요 라고 문제에서 주지 않아요. 우리가 역으로 이 새끼 이등변 삼각형이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점은 성질 두 번째에 의해서 밑각 두 개가 뭐가? 얘네 둘이가 각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보조선 얘기를 한 번에 총괄해서 정리할 건데, 그 이전에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등변 삼각형을 풀 때 이렇게 놓고 그냥 문제를 풀지 않아요. 무조건 여기서 뭘 내리죠? 그죠?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어디서? 이등변 삼각형의 위에서. 왜 내리는 거죠? 이러면 얘네 둘이 뭐니까?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같으면 이 점과 이 점의 무슨 점? 중점이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등변 삼각형을 주면 당연히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 이등분선,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데, 이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게 가장 무슨 보조선이다? 필연적 보조선이죠. 필연적 보조선은 무조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선이라는 얘기고, inevitable 뜻이죠. 그래서 필연적 보조선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 성질 2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밑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가 얘의 중점이고 얘네들이 합동이다 라는 사실을 쓴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몰라. 근데 여기서 중점에서 수선의 발을 올렸더니 여기서 만난대. 그러면 중점에서 수선의 발을 올렸더니 만난다는 것은 이 삼각형이 뭐라는 사실을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 이등변이었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다 놓고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보조선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수밖에 없고,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다?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밑각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닮음 조건을 쓰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라는 사실을 써서 우리 이등변 삼각형을 다룬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놔둬볼게요. 자, 이거 뭐죠? 직각삼각형입니다. 아까 전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리는 거, 수직 이등분선 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걸 얘기해 볼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지금 얘 중점 잡았죠? 우리 중점을 잡는 거, 중점 잡는 태도도 되게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도 내가 A, B, C라고 했을 때 이 B와 C의 중점 M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얘랑 얘가 같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우리 B랑 C를 모아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지름에서 어떤 값이 원주각이려면 얘가 지름이면 얘가 원주각이 90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 삼각형을 외접하는 외접원이죠. 그래서 외접원에 얘가 뭐가 된다?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A에서 M까지 의면 얘의 길이도 얘네랑 똑같다 라는 사실이 있어서 얘가 뭐가 된다? 이 M이. 즉 여기다 같이 필기합시다. 직각삼각형에서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뭐가 된다?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 그럼 외접원의 중심은 뭐죠? 외심이라고 하죠. 그러면 외심이 나왔으면 이 m을 어디다 무조건 이어야 되죠? a에다 이어줘서 이 길이가 반지름 r, 얘도 r로 똑같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삼각형 다뤘는데 삼각형에서 정삼각형, 이등분 삼각형, 직각삼각형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과 직각삼각형에서의 성질 활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두 가지 정도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게 삼각형이 이 정도 하고 이제 삼각형 조금 더 딥한 부분은 좀 이따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알아보면 되는 거죠? 다음은 사각형을 알아보러 갈 거고, 자, 칠판 정리하고 사각형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것은 사각형이 변천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우리 이런 사각형을 무슨 사각형이라고 하죠? 아무 사각형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사각형 이러죠. 그럼 여기서는 정보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전에 뭘 배웠죠? 삼각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얘를 뭐로 쪼개죠? 이걸로 쪼개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주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관찰하거나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관찰해서 푼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뭐다? 그냥 사각형. 근데 자, 여기서 얘랑 얘는 그대로 냅두고 얘를 여기다가 평행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자, 이건 얘랑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사각형이라고 하죠? 무슨 사각형을 하면 안 되겠네. 얘는 그냥 사각형 중에 사다리꼴, 사다리 모양이잖아.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 모양이다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고 얘도 사각형이죠. 그러면 사다리꼴에서 중요한 점은 얘랑 얘가 뭐하다는 사실이에요? 평행하다는 사실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평행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얘는 일반적인 사다리꼴이지만 좀 이따가 하나 더 얘기를 할 건데 그거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사다리꼴을 다룰 때는 반드시 이거와 이거가 평행하기 때문에 뭘 반드시 찾아야 되면 평행선을 관통하는 직선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평행선을 관통한 직선이 뭐뭐 있죠? 얘랑 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연장해서 그린다면 여기랑 여기가 같고 여기랑 여기가 같다. 지금 무슨 각 쓴 거죠? 동의각 관련해서 쓴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나머지도 나온다면 억각도 쓸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다리꼴을 많이 다루진 않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 한번 오랜만에 얘기해볼까요? 밑변이 A, 높이가 B고 밑변이 B고 높이가 H라면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H 이렇게 해서 계산하죠, 사다리꼴. 근데 이거보다 우린 더 많이 다루는 사다리꼴이 뭐죠? 그죠? 등변 사다리꼴이.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등변 사다리꼴은 우리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이 길이가 같고 얘는 평행한다. 이게 바로 등변 사다리꼴이죠. 그럼 우리는 이 등변 사다리꼴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보조선의 개념이 두 가지 나와요. 우리는 이제 중학도형에서 인중학도형 여기다 쓰긴 할 건데 여기 좀 약간 침범하겠습니다. 인중학도형에서는 우리는 보조선을 거의 두 가지밖에 안 그려요. 두 가지밖에. 1번 보조선과 2번 보조선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우리는 무조건 뭘 만드는 게 편해요?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성질 두 가지 중에 삼각비랑 피타고라스 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90도 수선을 그어서 뭘 만드는 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푸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0도 수선을 그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인중학도형에서 그 다음에 2번. 근데 사실 수원을 배우면 여기에 막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 배우니까?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배우니까. 하지만 우리 중학도형 안에서는 90도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 베스트예요. 그리고 2번. 요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뭘 그린다? 그죠? 평행선을 그려서. 평행선을 그리면 뭐가 나오지? 억각, 동의각 정보가 나오죠. 그럼 억각, 동의각 정보로 뭘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각과 길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중학교 때 배운 우리 닮음 조건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 즉 중학도형에서 보조선은 뭘 그리거나 90도 수선의 발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거나 우리 아까 전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뭘 그릴 수도 있다?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여기서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요거 필기하셨죠? 보조선
모 또는 모 90도 수선, 수선의 발 내리는 거나 평행선을 그린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등변 사다리꼴에서 가져와가지고 좀 스케일을 다운해서 그려볼게요. 평행하고 윗변 아랫변 평행하고 옆에는 길이가 같은 등변 사다리꼴에서 뭘 내리거나 첫 번째 뭘 내린다? 보조선 수선의 발을 여기서 내렸어. 이렇게. 아, 그러면 우리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 알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정보. 우리 이 길이를 동글뱅이라고 하면 우리 이 길이도 뭐가 된다? 아, 동글뱅이가 된다. 왜? 얘랑 얘 각도 같고 이 길이 같고 이것도 90도잖아. 그럼 얘랑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합동일 수밖에 없구나. 직각삼각형 이 두 개가 합동이구나. 그럼 얘네 둘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그래서 뭘 내리는 거? 수선의 발 내리기. 근데 수선의 발을 왜 내려요? 그렇지. 뭐 만들려고? 90도 만들려고. 90도 만들었잖아. 그래서 수선의 발을 보조선으로 내릴 수도 있고. 자, 2번. 뭘 그릴 수 있다?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다. 그럼 평행선 한번 그리는 거, 그 평행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랑 얘 평행한 선을 그리려면 얘와 평행한 선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얘랑 얘가 평행하죠. 그러면 얘랑 얘도 평행하니까 얘는 뭐가 된다? 우리 좀 이따 배울 평행사변형이 돼요. 평사가 되고 이거 중요한데 얘가 얘기 때문에 얘랑 얘가 똑같잖아요? 아, 그럼 얘는 뭐다? 아, 이등변이네. 근데 우리 이등변에 대해서 많이 알죠? 이등변을 풀 때 우리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등변 상황 풀 때 수선 내려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등변 사다리꼴이 나왔을 때 두 가지 보조선을 그릴 수 있다. 첫 번째 보조선 뭐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왼쪽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쓸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평행선을 그려가지고 얘는 평행사변형으로 다루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다뤄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전부 다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뭐다? 얘는 아까 전에 두 변만 평행하면 됐는데 여기는 뭐야? 마주보는 변 두 개 다 뭐예요? 아, 평행이다. 그래서 이게 정의야. 정의가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냐면 마주보는 두 변이,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들끼리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얘 뭐예요? 아, 평행사변형이네 라고 해서 문제를 끝내면 얘는 정의형.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삼각함수에서도 정의 다루고 그 다음에 뭐 다뤘죠? 성질 1, 성질 2 다뤘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성질이 몇 개나 될까요? 성질이 3개입니다. 그래서 성질 3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성질.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서로 뭐하다? 같다. 라는 사실을 쓰는 게 첫 번째 성질.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성질은 뭘까요? 두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는 사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질 뭐가 있을까요? 마주보는 뭐가? 대각이 서로 같다. 마주보는 각, 대각이라고 합니다. 요거랑 요거가 같을 수밖에 없다. 얘네 세 개가 성질이고 성질 1을 쓸 수도 있고 성질 2를 쓸 수도 있고 성질 3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부 알아놔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얘는 뭐예요? 외딴섬처럼 떴습니까? 얘네들이 평행한데 얘네들 길이마저 같다면 얘를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뭐라고요? 얘네들이 평행한데 얘네들이 길이마저 같다면 얘 평행사변형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냥 사각형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대각선 그려가지고 문제 푼다.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사다리꼴은 쉽지 않으니까 우리 평행선은 두 개가 나왔으니까 평행선 두 개를 관통하는 직선을 찾아서 억각 동의각 관계를 쓸 수도 있다. 근데 일반적인 사다리꼴 말고 무슨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은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등변 사다리꼴을 풀 때는 보조선의 도움을 받는데 첫 번째 보조선과 두 번째 보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걸 선택해서 풀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보조선 뭐죠? 얘네 둘이 합동인 걸 보기 위해서 뭘 내린다? 아,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럼 이건 직사각형 나오는 거고, 자,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다. 이거와 평행선을 여기다 그리면 요거는 평행사변형이 되고 오른쪽에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배웠죠. 그래서 요걸 쓸 수도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에서 이게 두 갈래 길로 좁혀지는데, 자, 이게 점점 범위가 좁혀지는 거예요. 즉, 성질이 점점 많아지지만 더 좁은 범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각형이. 우리 지금 사다리꼴 평행사변형까지 왔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 중에 이렇게 된다는 말은 평행사변형 중 뭐를 만족시켜야 이게 뭐죠?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직사각형이 되려면 평행사변형 중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아, 뭐가 돼요? 각이 뭐다? 모두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평행사변형 중에서 각이 모두 같은 거를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전부 다 따라가겠네요. 아, 맞아. 어떻게 될까요? 이거? 대각선이 서로를 뭐한다? 이등분한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 성질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는 얘 이등분하면 얘랑 얘랑 얘가 달랐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근데 얘는 어때요? 얘랑 얘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직사각형이니까. 얘랑 얘 완전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대각선을 이등분하는데 그게 다 뭐다? 이 대각선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길이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성질을 쓸 수 있다는 거. 아, 두 번째 사각형. 얘는 뭐죠? 얘는 평행사변형이에요. 아, 미쳤나봐.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미쳤나봐. 사다리꼴. 아이고, 사다리꼴 미쳤나봐. 왜 이래? 말은 뭐죠? 말은 뭐?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아, 목말라. 이거 물 좀 마실게요. 자, 마름모. 아우, 씹으면 안 되는데. 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 중에 일종인데, 이 평행사변형의 일종, 이 마름모는 아까 전에 직사각형이 되려면 각이 모두 같으면 되는데, 얘는 뭐가 같아야 될까요? 그렇죠.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가 마름모의 정의예요. 그러면 얘는 평행사변형은 맞죠? 그러니까 뭐가? 대각선이 이등분하는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맞아.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성질, 아까 전에 여기서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성질을 추가적으로 얻었잖아요? 직사각형은? 그럼 마름모도 얻겠지. 마름모 뭘 얻냐면 얘를 이등분하는 건 맞는데 뭐 한다? 서로 대각선이 수직한다. 그러니까 직교한다고 하죠, 직교. 그러면 뭐일 수밖에 없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뭐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즉 뭐냐면 평행사변형 중에 각도 같고 길이도 모두 같은 걸 뭐라 한다? 정사각형이라고 하고 얘는 뭐 당연히 다 하겠죠. 얘네 길이도 똑같고 수직하고 다 같다. 라고 쓰는 게 정사각형이고 우리 정사각형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사각형에 대해서 다뤄봤고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아주 특수한 사각형까지 성질 한번 다뤄봤고요. 거의 여기서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각형 기초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3번 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번 원은 좀 양이 적기 때문에 원 다음에 삼각형에 대해서 좀 특수한 경우까지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우리 원을 다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원은 되게 간략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원은 뭐 간단했어요. 그럼 원의 정의가 뭐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뭐한 놈들?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고 사실은 모임이란 말은 과거에 좌취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발자취, 우리 발자국의 어떤 모양인지 보는 거죠. 그러면 한 정점은 여기서 뭘 담당할 거냐면 원의 중심을 담당하게 된다. 즉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 일정한 거리들의 모임, 그러니까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다 여기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다 해서 원이 나온다라고 풀 거고 되게 중요한 정보를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우리 지금 제가 원을 하나 그려놓고 잘 그렸죠. A랑 B를 주었습니다. 그럼 A와 B는 뭐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 뭐다? 위의 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보조선. 제가 지금 중등 도형을 할 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 필연적 보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위의 점이 나오면 필연적 보조선은 뭘까요? 그렇죠. 지금 속으로 외쳤을 겁니다. 뭐와? 원의 중심과 있고 반지름 길이를 표시해주자. 이게 가장 필연적 보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원의 중심으로부터 A, 원의 중심으로부터 B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반지름 R. 여기까지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 각도를 뭐라고 하죠? 중심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이 A호 AB에 대해서 이 중심각은 이렇게 존재할 건데 우리 얘호 AB가 딱 고정되어 있을 때 원 위에 다른 점 하나를 잡아서 요 각을 뭐라고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얘를 원주 위에 있다 해서 원주각이라고 불렀죠. 아, 그러면 여기서 무슨 관계가 나오냐면 원주각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뭐가 나온다? 아, 중심각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되게 중요한 정보가 하나 뭐냐면 우리 원주각이 여기 있다면 우리 원주각이 원주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이 호가 딱 고정되어 있다면 이 각도는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써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원주각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특수한 게 아까 나왔던 그 얘기죠. 우리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모으면 한 변이 지름이면 여기에 뭘 잡아도 여기가 몇 도죠? 90도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얘가 호죠? 얘가 AB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중심. 그럼 호 AB에 대해서 중심각은 뭐가 되죠? 수학 모양이니까 얘가 중심각 180도가 되죠. 그럼 이 180도의 절반이 얘니까 그래서 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원주를 잡으면 무조건 얘가 모일 수밖에 없다. 다 직각 나온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 문제 풀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 쓸 수 있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렇게 직각삼각형 나왔습니다. 그때 여기다 뭘 잡으면? 빗변의 중점을 잡으면 얘가 뭐가 된다? 이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외접원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요 길이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거 이해됐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 했고요.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삼각형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삼각형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다루고 지금 이거 끝나면 다음부터 뭘 할 거냐면 제가 지금 가르쳐준 삼각형, 사각형, 원 그리고 직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네 가지들 사이에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질들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정리하면 고등 수학하는 내내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죠. 고등 수학을 정복하기 위한 기본기니까 이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강생들 듣고 있니?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삼각형을 배울 때 삼각형의 구성 요소라고 배웁니다. 그럼 삼각형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죠? 변 몇 개? 변 3개. 그 다음에 각 몇 개? 각 3개가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인 거예요. 왜? 이거 각 3개? 이거 변 3개. 이거면 삼각형이 구성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6개가 전부 다 있어야 이 삼각형이 딱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쌤, 뭐가 있는데요? 결정 조건은 뭐랑 완전히 똑같냐면 합동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뭔 말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결정 지으려면 삼각형이 딱 하나로만 결정되려면 뭐만 있으면 된다? 합동 조건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합동 조건이 결정 조건인가요? 물어본다면 합동이면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구성 요소가 요것만 같으면 얘네들이 똑같은 삼각형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삼각형을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 합동 조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SSS, SAS, ASS, A였죠. 사스, 아싸 하면 되는데 선생님, 근데 구성 요소 중에 각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A? 이러면 안 되죠. 왜? 이거랑 각도 똑같이 만들고 이렇게 하라. 얘네들이 뭐죠? 닮음이지 합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AA 닮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만 우리 합동 조건 SSS, SAS, ASS, A니까 얘네들 즉 변 3개면 삼각형 결정되고 SAS 변 2개랑 각 하나 끼인 각이죠. 끼인 각. 그 다음에 ASA 양변의 각과 양 끝의 각과 가운데 껴있는 변 이거 길이 알면 된다. 그래서 결정 조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구성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학교 파트에서는 얘를 삼각형을 다룰 때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 다룰 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까 전에 기억나죠? 우리 보조선은 필연적 보조선은 여기서는 원의 중심과 있는 거였지만 삼각형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긋는 거 삼각형, 사각형에서 제일 많이 긋는 보조선 뭐죠? 수선의 발과 평행선이죠. 그러면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뭘 긋는다? 수선의 발을 여기서 떨군다. 그럼 여기서 무슨 삼각형 나오니까? 직각삼각형 나오네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뭐 또는 뭐로 푼다? 100% 피타고라스 아니면 뭐 쓴다? 삼각비 쓴다.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수원 파트를 배우고 나면 사실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정보만 주어지면 우리는 나머지 뭘 구할 수 있다? 세 가지 정보, 요 정보를 알면 나머지 6개 중에 3개인, 3개만 아닌 거니까 나머지 3개 나머지 3개의 구성 요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수강생들은 알 거야. SSS면 길이 3개 주어지는 거지. 그럼 각 변의 길이 3개 줬다는 말은 뭘 알려주는 거야? 코사인 법칙 써서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럼 각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인 법칙으로 또 나머지 각 다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배운 게 우리 2학년 때 배운 무슨 법칙으로? 뭐로? 사인 법칙이라고 코사인 법칙으로 나머지 구성 여부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고등학교랑 약간 연결되는 과정이니까 정확히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푼다? 그 다음 평행선을 썼어. 만약에 평행선. 똑같은 삼각형에서 내가 평행선을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평행선 긋는 순간 이 삼각형이 뭐다? 닮음이다. 그래서 평행선이 나오면 뭘 쓴다? 닮음으로 끌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삼각형의 딱 정리였고,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삼각형, 사각형, 원을 다시 한 번 더 중학교 개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 복습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얘네들의 유기적 연결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성질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오겠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원에 대해서 다뤄봤고, 삼각형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반적인 삼각형이 나왔을 때 어떤 직선은 일반적인 직선보다는 좀 더 특수한 직선에 대해서 다뤄보겠고, 여기서 이 직선이 만약에 얘 평행한 직선이다, 즉 평행선을 그었다, 이거 보조선이죠. 그럼 평행선을 그으면 뭐가 반드시 탄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속으로 외쳤을 거예요. 무슨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다? 무슨 의미다? 그렇죠. 닮음 조건을 쓴다. 뭐가 나오면 평행선이 나오면. 그래서 평행선을 등장시킬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조선으로 평행선을 그으면 닮음과 연결 지어라. 이게 첫 번째 이 직선과의 관계고, 두 번째 직선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아무렇게나 그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빛나게 긋지 말고 이 꼭지점에서 그은 선인 거예요. 이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서 여기를 M, 여기를 N의 길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S1 대 S2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M 대 N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비례관계로서 우리 저번 시간에 고정기 몇 탄이야? 1탄에서 배운 미지수를 놓는다 치면 얘를 뭐로 놓을 수 있다? MK. 얘는 NK로 나서 미지수를 줄일 수 있다. 미지수 2개가 아니라 K 하나로 줄일 수 있다 라는 사실 쓴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 왜 M 대 N이죠? 라고 물어본다면 얘의 높이 요소는 어떨 수밖에 없죠? 공통으로 H로 공통이죠. 색깔 헷갈리니까 요게 H로 공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밑변의 길이비가 곧 넓이비가 된다 라고 해서 이건 닮음비가 아닙니다. 밑변의 길이비가 곧 넓이비다 라는 사실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평행선을 그은 경우고요. 두 번째는 아무 직선이지만 꼭지점에서 그었을 때 넓이 관계를 규명한 거고. 자, 세 번째,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럼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죠. 얘 대 얘가 A 대 B면 얘도 몇 대 몇이다? A 대 B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설정? AK라고 설정. 얘를 뭐라고 설정? BK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쓴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거 왜 그러는데요? 그럼 왜 그런지도 규명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삼각형에서 보조선 뭐 또는 뭐 그리려 했죠? 수선 또는 평행선 그리라고 했는데 요 관계에서는 얘들아, 여러분들 각도가 규명돼야죠. 이등분선 중에 각의 이등분선인데 여기서 수선을 그어서 뭐해? 그래서 평행선을 그으면 이 초록색과 평행선을 그으면 어때요? 평행 같나요?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자, 조금만 다시 그려볼게. 자. 와, 평행선이다 이거. 완벽한 평행선이다. 맞지? 맞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얘랑 이렇게 이었어. 근데 되게 중요한 정보가 뭐였냐면 우리 평행선을 긋고 나면 뭐 또는 뭐?
억각 또는 동의각을 본 다음에 뭐로 넘어가죠? 닮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얘가 빨간색이 뭐다? 빨간색이? 빨간색 보조선이야. 이 보조선에 대해서 평행한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각은 무슨 각? 동의각. 그 다음에 요 각은 무슨 각? 억각.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네. 그럼 얘가 B네요. 그럼 이제 무슨 삼각형이 보여? 우리 내 눈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네 라는 사실 쓸 거고, A 대 B는 A 대 B다 해서 AK, BK가 밑변의 길이 B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건 뭐다? 안쪽 각이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고, 얘는 뭐예요? 외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그럼 외각의 이등분선도 똑같은데 그거 증명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얘랑 얘가 똑같은 거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얘 대 얘는 외워. 얘 대 얘다. 나이키 공식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약간 나이키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K면 여기가 뭐다? BK라고 놓는 이 상태가 되게 중요한 상태다. 그래서 A 대 B는 AK 대 BK. 자, 요거는 외웁시다. 증명할 수 있지만 증명보다 요거 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자, 요선이 지금 제가 뭐하고 있냐면 삼각형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이선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선에 주목을 해보자고요. M과 N 뭐 찾은 거죠? 중점 두 개를 찾은 거예요. A, B의 중점, A, C의 중점을 찍었을 때 얘네 둘이를 이었어. 그럼 무슨 상황이 만족을 하냐면 얘랑 얘가 뭐하다? 평행하고, 만약에 이 길이가 2A라면 이 길이는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쓴다는 거죠. 뭐라고요? 중점 두 개를 찾아서 그 연결을 하면 얘랑 얘가 평행할 수밖에 없고 A다. 왜 그러냐면 얘랑 얘가 길이 B가 몇 대 몇? 1대 1이죠. 그럼 얘도 1대 1이다. 결국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닮음을 생각한 거죠. 왜? 삼각형 조건 중에서 여기 SA, S잖아. 그러면 얘랑 얘는 닮음인데 1대 2니까 1대 2다를 쓸 거고, 그럼 자, 중점 두 개를 연결 지으면 뭔 결과가 나오냐면 MN은 2분의 1 BC라는 정보를 얻게 되고, 자, 얘의 절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MN과 BC는 뭐일 수밖에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고 이렇대. 그럼 이게 뭐예요? 중점 두 개를 연결한 거구나 라고 역으로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등변 삼각형 비슷하게. 얘가 이등변입니다 라고 하면 그 성질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성질을 통해서 얘가 이등변입니다 라고 규정할 수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줬어. 문제 상황에서 잘 안 보여요. 이걸 주면 이걸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점 연결 정리라고, 이것도 닮음에서 연결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지금 한 거는 삼각형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본 거고, 다음은 사각형과 직선, 그다음에 원과 직선 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이어서 사각형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지금 여기 3번까지밖에 안 써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좀 이따가 할선 정리라고 하는 4번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먼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사각형과 직선은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두면 되는데, 얘 평행의 사변형이죠? 미쳤나봐.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그때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얘와 얘의 몇 대 몇 내분점이라고 보면 되면 M 대 N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렇게 곱해줘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왜 이래? 얘는 내분 공식을 쓰는 것처럼 M 플러스 N분의, 우리 M은 B랑 곱해지고 N은 A랑 곱해져야 돼서 MB 플러스 NA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놈이니까 얘는 중점을 찾았어요. 그럼 중점과 중점이니까 내분점 쓴다면 1대 1이니까 이거 관계를 쓴다면 우리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MN의 길이는 2분의 A 플러스 B고, 얘가 얘와 얘의 평균이다 라고 쓸 거고,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수1을 배우고 나면 얘도 직선이니까 등차 수열을 빼면 등차 수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요건 등간격이 아니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지만 요거는 등차 수열을 볼 수 있죠. 왜? 여기가 등간격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래서 등비 중앙이다. 미쳤나 봐. 등차 중앙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이 헛나오지?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사각형과 직선이고, 사실은 사각형과 직선은 그렇게까지 관계가 막 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3번 원과 직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원과 직선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원의 방정식, 특히 도형의 방정식 중 원의 방정식 풀 때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 원과 이 직선 할선에 대한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할선에 대해서, 할선은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분할선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선인데 우리 원을 분할했다 치면 우리는 이 길이를 궁금해합니다. 왜? 이 길이가 뭐니까? 현이라고 합니다. 현. 이 길이를 현이라고 하는데 현 얘기 들으니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있는데 우리 현이 제 군대 군대 선임이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병장이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아무튼 현이 잘 지내나? 자, 그러면 이 길이가 궁금하니까 우리 현의 길이를 구한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또 원에서도 반드시 무슨 선? 필연적 보조선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 보조선이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원 위에 점 나왔으니까 원 위에 점 있고 원 위에 점 이으면 얘네들 뭐다? 반지름 R이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또 무슨 삼각형 나온 거죠? 오늘 배운 거 계속 나오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 그어야 돼? 그렇죠. 수선을 발을 여기서 내립니다. 그럼 끝났네.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지만 우리가 구하기 편한 거는 이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거나 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아니까 우리는 얘를 뭐로 구하죠? 그렇죠. 피타고라스로 뭐를? 절반을 구한 다음에 몇 배? 2배 해준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 왜 수선의 발을 왜 내리는데? 이 보조선을 왜 긋는데? 얘가 이등변이야. 그럼 이등변을 알려면 필연적 보조선이 뭐예요? 원의 중심과 뭘 이어? 원 위에 점을 잇는다 라는 사실을 써서 이 보조선들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현의 길이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얘들아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한 번에 구하니? 아니요. 어떻게 하고야? 절반 구하고 몇 배 해줘? 2배 해줘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복습하면 우리 얘랑 원주각, 얘 원주각 이 호에 대해서 다 똑같죠. 근데 가장 특수한 게 뭐냐면 뭘 지날 때? 지름을 지날 때 그럼 얘가 자동방 뭐가 된다? 90도가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분할선의 조금 더 특수한 버전이 접선이죠. 즉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중에 가장 뭐한 거? 특수한 게 접할 때다. 자 얘를 뭐라 한다? 접점이라고 하죠. 접하는 점이니까. 그럼 접점도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접점도 뭡니까? 원 위의 점이죠. 그럼 뭐하고 이어야 돼요? 원의 중심과 이어야 되는데 접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다? 수직이다. 그리고 원 위의 점이었으니까 얘를 또 뭐라고 반지름 R 표시를 하면 문제 풀기 너무 용이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수선을 그으면 딱 반지름 R이 된다 라는 사실이 접선에서 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원에 그은 접선 어디서? 원밖의 점에서 즉 이 점이 P라고 해보면 이 P에서 원밖의 점에서 두 개를 그으면 접선이 두 개 무조건 나오겠죠. 왜? 원은 뭐가 존재하니까? 원은 대칭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대칭성을 적극 활용하려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그렸을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얘도 접점이고 얘도 뭐다? 접점이네. 그럼 얘도 원위의 점이니까 뭐랑 이어야 돼? 원의 중심과 있고 원의 중심과 있고 수직 이 조건을 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보조선이 이 보조선을 그었습니다. 왜? 이 점과 이 점을 점의 좌표를 준다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여기랑 반지름 R로 똑같고 여기도 반지름 R로 똑같고 직각 그 다음에 이거는 공통변. 그럼 얘네들이 뭐다? 합동이구나 라는 사실을 쓸 수 있고 이 합동이다라는 결론으로 우린 뭘 알아낼 거냐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뭐하다? 같다라는 정보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하다? 같다라고 해서 이 삼각형 안에서 관찰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극선의 방정식이라는데 요거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이거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이 길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즉 소공식을 썼을 때 A, B, C, H라고 하면 우리 C 곱하기 H는 A 곱하기 B다 해서 이거 직각이니까 길이 구한 다음에 몇 배 해주면 되죠? 2배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밖의 점에서 원에다 이렇게 그었어. 무조건 몇 개 만들어져? 2개 만들어지고 수선 긋고 쪼갠 다음에 얘네 둘이 합동 조건을 쓴다는 거. 이거 엄청 많이 나오니까 우리 주의하고 만약에 기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수원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풀 때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직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중에 네 번째 할선 정리는 아직 안 다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다룰 거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빨리 지우고 오겠습니다. 할선 정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과 직선을 위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선에서 분할선 두 개를 그렸을 때 우리 뭘 볼 수 있냐면 이거랑
이걸 볼 수 있고, 우리 되게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이 각도랑 똑같고 이 각도랑 똑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180도여야 되고 얘네 둘이 더해서 180도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가 우리 내접하는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정보에서 다룰 테니까 우리는 얘랑 얘 가기 때문에 얘네 둘은 뭐다? 할선 정리는 from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by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닮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 닮음 관계를 보는 게 귀찮으니까 할선 정리로 외워놓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걸 A, 이걸 B, 이걸 C, 이걸 D라고 놓으면 우리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닮음비예요, 닮음비. 그래서 닮음비를 통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보냐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입니다. 라는 사실을 써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그럼 되게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이 할선들의 교점이 있겠죠. 자, 교점으로부터 거리곱이 똑같다 라고 푸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겠네요. 우리 얘가 이번에는 할선들의 교점이죠. 그럼 교점에 대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게 된다 라는 사실 쓸 거고,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건 또 닮음이에요. 닮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원주각,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 얘는 중심, 원주각,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아주 특수한 형태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점? 접점일 때. 그러면 요렇게 그으면 되게 중요한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점 여기니까 우리 여기서 뭘 이었어? 여기서 이렇게 이었어. 그러면 우리 얘랑 얘가 똑같죠? 얘랑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요거 원주각이고 얘는 접선각.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데 요 길이랑 요 각이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이죠. 그래서 우리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C라고 보고 얘를 D라고 보면 우리 A 곱하기 B였는데 아까 전에 얘가 A가 두 개죠. 그래서 A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C 곱하기 D라는 우리 할선 정리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교점에서부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 다음에 왜 이래?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라고 쓸 거고, 이 각도가 같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써서 문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뭐 하면 되냐? 이제는 직선 사이들의 위치 관계는 끝났으니까 얘랑 얘들 간의 서로의 유기적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거는 원, 삼각형, 사각형의 선의 위치 관계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다 짬뽕 시켜가지고 그들 간의 관계를 또 볼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삼각형 간의 관계를 보겠다는 얘기고, 자,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을 바라볼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얘를 뭐로 보는 습관? 공통변으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통변이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만약에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으면 우리 얘는 뭐라고 놓을 수 있죠? 파이 마이너스 타. 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면 얘는 뭐랑 똑같으면 180도 빼기 세타다. 즉 얘네 둘이는 서로 호환되는 관계다. 만약에 얘가 30도야. 그럼 얘는 뭐죠? 150도라고 하고 저는 이걸 호환되는 예각 둔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보는 거? 얘가 공통변이고 이 각을 쪼갤 때 하나는 세타, 하나는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사실 쓴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 두 개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어야 하는 보조선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중학교 도형은 무조건 뭘 만드는 게 목표? 직각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 뭘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면 이 길이를 B라고 놓고 이 길이를 K라고 놔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공통 H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한 개 H제곱이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쓸 수 있고, 여기서도 또 뭐 든다? 얘는 C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다 해서 피타고라스 몇 번 쓰는 거? 피타를 두 번 써서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풀어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이 특별한 점에서 뭘 내린다?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꽂는다. 수선의 발이 계속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필연적인 보조선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야. 왜 이게 진짜 안 풀려 문제가. 그래서 답지를 봤어. 보조선을 그리며 이렇게 나와있어요. 진짜 개빡치잖아. 그러면 그때 그 보조선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가장 필연적인 보조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즉 답지 보고 빡칠 게 아니라 얘 일단 그어야 되는 보조선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된다? 피타고라스 몇 번 쓰면 된다? 2번 쓰면 된다. 얘가 만약에 B고 얘가 만약에 K라고 하면 얘는 뭐다? 이 길이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다 해서 이 피타고라스 2번 쓰는 게 서로 같다. 놓고 풀면 문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두 개를 다룰 때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요거 삼각형, 요거 삼각형 두 조건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이거의 가장 일반적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3개 쳐져 있죠. 사실은 별표 한 3억 개 쳐야 돼요. 왜?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나올 때마다 틀려. 그럼 한 번에 정리해 봅시다. 자, 직각 삼각형도 어디서부터 증명이 되는 거냐면 닮음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각도. 왜냐하면 얘네들이 더하면 90도인데 얘도 90도니까 이거 x. 얘 동그라미 x 해서 얘네들 닮음, 전체 닮음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결과값을 암기했죠? 우리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a 제곱은 뭐가 나온다? x 곱하기 c다.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b 제곱은 y 곱하기 c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다. 왜 직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AB나 2분의 1 곱하기 CH나 똑같다. 그래서 이걸 무슨 공식? 소공식이라고 합니다. 글씨 소글씨 쓰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AB는 CH다 라고 하는 결과값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얘랑 얘가 닮음이기 때문에 X 대 H는 H 대 Y라는 요 삼각형 닮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써서 이게 나오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쓰면 뭐가 나오죠? H제곱은 XY다 라는 사실. 자, 요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러면 만약에 수원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중항? 등비 중항을 의미하죠. 중항입니다. 중앙 아니고. 그럼 등비 중항이니까 X랑 H랑 Y랑 뭘 이룬다? 자, 얘가 1이고 얘가 2랍니다. 그럼 얘랑 얘가 2배 차이 나니까 얘는 바로 자동방보다 4다라는 사실. 즉 얘네가 뭘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이것 때문에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 얘가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다? C제곱이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쓸 수 있다.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피타고라스에 대한 얘기죠. 자, 됐나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만약에 그럼 여기서 얘 봐봐요. A제곱이 XC고 B제곱이 YC니까 우리 CC는 공통이니까 A제곱 대 B제곱은 CC 약분하면 X 대 Y죠. 그러면 직각을 내렸을 때 얘가 A고 얘가 B면 우리 X 대 Y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A제곱 대 B제곱이 X 대 Y라면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 A제곱 K. 얘는 뭐라고 표현? B제곱 K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암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 다음에 얘네 등비수열 이루니까 등비수열 모르면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직각삼각형 이거 나올 때마다 틀리는데 닮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닮음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외우자 라는 사실이고요. 자, 얘는 이 일반적인 삼각형에서의 이 선과 이 삼각형의 관계인데 얘도 삼각형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각이 똑같대.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여기는 무슨 각이죠? 공통각이네. 그러면 A 닮음이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관계를 쓸 수 있다? 닮은 관계를 쓸 수 있다. 요것도 얘는 뭐냐면 빗변에 내린 수선이죠. 그럼 반드시 모일 수밖에 없다. 얘네들이 닮은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의 일반화된 버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쓴다? 닮음 써서 푼다. 우리가 중학교 때 제일 힘든 게 닮음이잖아. 저도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닮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원래는 없었어요. 전 교육과정에서. 왜냐하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삼각형을 다룰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 무조건 찌깍찌깍 수선밖에 안 내려 이거였는데 지금은 평행선도 그려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닮은 관계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한 건 두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뭘 다룰 거냐면 원과 원에 대해서 위치관계를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도 있을까요? 원과 삼각형 있고요. 원과 사각형 있고 그게 끝입니다. 그럼 자, 이번에는 원과 원에 대한 위치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지고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원과 원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반적인 건 좀 이따 다루고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가장 특수한 접하는 파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원 두 개가 접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하거나 외접을 하거나 뭐 하거나 내접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쓸 거고, 자, 외접하는 경우에서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얘랑 접하는 점하고 중심, 얘 작은 원의 중심, 큰 원의 중심, 그 다음 접점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냐면 일직선상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고, 왜? 여기 공통 접선에 대해서 수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왜? 여기서 가장 무슨 보조선이 가장 필연적이냐? 뭐와 뭐를 잇는? 원의 중심과 또 다른 원의 중심을 잇는 보조선이 뭐가 된다? 필연적 보조선이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접할 때 가장 중요한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얘는 스몰 r, 얘를 라지 r이라고 놓으면 우리 얘와 얘의 거리를 보통 d라고 놓죠. 그럼 d를 뭐라고 표현하죠?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즉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으면 r과 r, 스몰 r과 라지 r을 더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 무슨 선이 나오면 공통 외접선이 나왔습니다. 공통 외접선. 그래서 접하는데 동시에 접해요. 두 원에. 그러면 뭘 내릴 수 있냐면 얘도 접선, 야 얘도 접점, 얘도 접점이죠. 그럼 저번 시간 아까 전에 배운 게 뭐였죠? 접하는 점은 무조건 원의 중심하고 있는다면, 원의 중심하고 있는다면, 그러면 얘랑 얘가 수선 두 개를 그은 거기 때문에 얘는 평행선으로서 등장할 수밖에 없고, 평행선은 무조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를 놓고 이걸 푼다는 거죠. 그러면 쌤, 여기가 r이잖아요. 여기가 스몰 r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r 빼기 r이다 라는 사실을 쓸 거고, 우리 만약에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이거 뭐라고 하지? 요 색깔. 이 길이 구하고 싶어.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여기 끌고 와볼게요. 여기가 r 플러스 r이고 여기는 r 마이너스 r이니까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r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의 전체 제곱의 루트 씌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쓸 수 있어. 공통 외접선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수선 두 개를 꽂아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즉 접점이니까 원의 중심과 있는데 이게 수직이니까 또 평행선을 쓰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서 r 빼기 r이 이 밑변의 길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쓸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접하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이렇게 이으면 뭐가 된다? 일직선이 된다. 이상하게 했어. 일직선이 되고,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d라고 놓으면 이 d는 어떻게 구한다? r에서, 전체 r에서 뭘 빼준다? r을 빼주면 된다 라는 사실을 써서 문제 풀겠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아,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원 두 개가 있다 치면 일반적인 원 두 개는 무조건 여기랑 여기가 뭐죠? 교점이죠, 교점. 그럼 교점이긴 해도 얘가 원 위에 점이니까 뭐하고 이어야 돼요? 원의 중심과 있고, 원의 중심과 있고, 원의 중심과 있고, 원의 중심과 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필연적 보조선, 중심과 중심을 잇는 보조선을 그었을 때 삼각형 두 개가 합동으로 나오겠죠. 아, 그리고 이제 요 길이. 자,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죠?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통현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랑 이걸로 구하고 이거랑 이걸로 구해서 이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하고 비슷하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됐나요? 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반적이니까 무조건 원의 중심과 있고 나머지 수직 계산해가지고 뭐 계산하면 된다 이건데,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분할선, 할선이 나왔을 때 요 할꼴을 구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럼 할꼴을 구하려면 무조건 얘도 원위의 점, 얘도 원위의 점이니까 원의 중심과 있고 원의 중심과 이으면 얘가 뭐가 되죠? 아, 부채꼴이네. 근데 부채꼴은 항상 뭐라고 생각해주냐면 원의 일부야 라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주지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아주 필연적이죠. 그럼 원의 일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구한 다음에 뭐에서 뭘 빼주는 거죠? 이 할꼴을 구하고 싶으면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빼주고 이 계산만 하면 된다. 즉 할꼴을 구하고 싶어. 이걸 할꼴이라고 합니다. 할처럼 생겨서
그럼 활골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전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빼주면 된다 라고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한 것은 원과 원의 관계를 전부 다 다룬 거고요. 원과 원 관계 말고 이제 뭐 남았습니까? 원과 삼각형, 원과 사각형 남았고, 원과 삼각형이 좀 더 중요한 성질이 많기 때문에 원 삼각형 정리하고, 마지막 원과 사각형에 대한 정리, 위치관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과 삼각형의 관계에서 볼 때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삼각형을 접하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삼각형이 원에 뭐 한다? 내접한 상태고, 자, 이거를 원의 입장에서는 삼각형이 그러니까 원이 삼각형을 먹고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겠다. 내접 지우고 얘는 외접원이고, 일단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그쵸, 내접원이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제가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얘 원위의 점, 얘 원위의 점, 얘 원위의 점이니까 뭐하고 연결? 그렇죠. 자, 원의 중심과 연결하면 얘네들이 다 뭐로 같다? 반지름으로 똑같다. 근데 오늘 배운 거 또 나오네? 자, 이 삼각형만 보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무슨 선? 수선의 발 내리면 이거 같고 별별 똑같다. 아이고, 여기서도 또 수선 내리면 수선 같고 그 다음에 세모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선 내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이걸 뭐라고 할까요? K 똑같고 이 각도 똑같다 라는 사실 써가지고 문제 푼다는 거예요. 이걸 외접원이니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하자면, 우리 외접원은 뭐가 있으면 삼각형 하나면 무조건 외접원이 결정됩니다. 즉 삼각형은 뭐죠? 점 3개가 있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점 3개만 있으면, 그럼 점 3개로 원이 결정이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작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미지수는 뭐죠? a랑 b랑 c로 미지수 개수가 몇 개? 3개죠. 기억나죠? 우리 미지수 개수랑 뭐가 완벽히 똑같아야 문제가 풀려요? 그래.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3개로 똑같았는데 점 3개 주면 이거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원위의 점이니까 있고 걔네들이 길이 똑같고 수선 내린다. 그러면 사실은 이 외심을 구하고 싶으면,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심인데, 외심을 구하고 싶으면 삼각형에서 뭘 그으면 되죠?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 외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버전까지 설명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외접원이 나오면 무조건 생각해줘야 되는 법칙이 있는데 뭡니까? 그렇죠.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접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내접원도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도 원위의 점, 얘도 원위의 점인데 접하는 점이니까 무조건 뭐와의 연결?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합니다. 그럼 원의 중심과 연결하면 얘는 수직, 여기도 수직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에 또 우리가 원 밖의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2개 그었습니다. 이것도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2개 그었습니다. 원 밖의 점에서 2개를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배웠었죠. 그러면 얘랑 얘는 이거 같으니까 합동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고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고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은 거죠. 선생님, 그러면 얘를 무슨 심이다? 내심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내심은 어떻게 구해요? 내심은 각 꼭지점에서 각의 이등분선들을 그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 된다라고 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지금 해야 되는 태도가 완벽히 똑같고 계속 일치하고 있죠. 그럼 이걸 쌓아가지고 내가 문제 풀 때 적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내접원이 이렇다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하나만 다시 그려보죠. 그릴 수 있을까 내가? 그렸다.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할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내 목표가 만약에 여기야. 그럼 이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기 X, 여기는 A-X죠. 그 다음에 여기도 X죠. 원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니까 이 길이 똑같고, 그럼 얘는 뭐다? B-X네. 근데 얘랑 얘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다면 그럼 이 길이는 뭐다? A-X다. 이 길이는 뭐다?
B-X다. 그러면 조각을 더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하면 C가 되니까 A-X 더하기 B-X는 C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 목표는 뭐니까? X니까 X로 정리를 하면 넘겨주면 X는 EX네. EX는 A 플러스 B-C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우리 목표는 X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B-C고 우리가 구하는 게 만약에 이 길이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이걸 뺀 걸 나누기 2 해주면 된다. 라고 풀 거고 여기서 많이 적용이 되죠. 이거는 직각삼각형의 내저번에 대한 얘기인데 직각삼각형 내저번이니까 이거 반지름 R이라고 놓으면 요거도 수선, 여기도 수선이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된다. 얘 반지름 R, 얘 반지름 R, 얘 반지름 R, 얘 반지름 R이죠.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까 그 X가 이 R하고 비슷하죠? 그럼 이 R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에서 뭘 빼준다? 이 길이 뺀 걸 나누기 2 한다 라고 놓고 풀면 굉장히 빨리 풀리고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아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 만약에 하나만 더 나가면 우리 하나만 빨리 더 나가봅시다. 만약에 이거 필기가 필요하신 분은 돌려서 보시고 이거 인강으로 찍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저번의 성질인데 내저번이라고 칩시다. 자 얘를 반지름 R, 반지름 R, 반지름 R이라고 놨기 때문에 이 길이 A, 이 길이 B, 이 길이 C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여기를 쪼개겠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2분의 1 AR, 이 삼각형 구할 때 2분의 1 BR, 이 삼각형 구할 때 2분의 1 CR 하면 우리 2분의 1 R로 다 묶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라는 사실로 넓이를 구한다는 거. 요 조건은 되게 중요한 조건이고 이 조건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많이 구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까 전에 다뤘던 우리 할선 정리할 때 저편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다루려고 일부러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럼 저편각 얘기 한번 해보면 접현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되겠죠. 우문 변동이 일어나서 그럼 자 얘가 현이고 얘가 접선이죠. 이 접현각은 이 접선과 현 사이의 각을 의미하고 이 각도랑 뭐가 똑같다? 이 원주각이랑 똑같다가 이 공식에 의해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이걸 고정해 놓고 얘를 움직이는 거야. 뽕뽕뽕뽕 움직여서 이 원주각이 똑같다 놓고 풀면 가장 뭐 한 게 제일 중요하냐면 뭐 한 거? 지름을 한 변으로 하면 우리 직각이 무조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풀면 편하다는 거야. 그럼 얘가 직각이고 이 각이랑 이 각 똑같죠? 근데 이것도 접하니까 이것도 직각이야. 그러면 얘가 동글뱅이면 얘가 만약에 x라고 했을 때 동글뱅이 더하기 x는 90도인데 얘가 x면 요거 전체도 90도여야 되니까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 동글뱅이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요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고 우리는 보자마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각도를 뭐라? 세타라고 놨으면 이 각도도 자동 빵 세타고 우리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한 거나 할선 정리에서도 이걸 활용했었죠. 닮음 조건을 써서. 그래서 요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접현각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제 마지막 원과 사각형에 대한 관계 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칠판 지고. 자, 마지막 원과 사각형의 관계 끝으로 고정기 3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사각형의 관계를 중에 접하는 경우를 따질 거고 우리 얘를 무슨 삼각형이라고 할 거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여러분들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 하나, 외접원은 점 몇 개만 있으면 3개만 있으면 결정 붙는다고 아까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럼 원 삼각형 하나면 되는데 얘는 원래 여기 있어도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로 편입됐을 뿐이야. 딱 여기에 온 거야. 그러면 굉장히 특수한 관계를 만족시키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요렇게 잡았어. 오케이? 자, 여기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 같지 않네. 조금 더 바꿀게. 자, 원의 중심. 그러면 이렇게 이었어. 나 뭐 한 거죠? 원 위의 점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한 거예요. 그때 우리 이 각도를 알파라고 놓으면 우리 이 호에 대해서 이게 원주각이니까 얘가 뭐가 된다? 중심각이 된다. 라는 사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요 호에 대해서 요 원주각을 베타라고 놓으면 우리 얘는 뭐가 되죠? 2베타가 된다. 라는 사실 쓸 거죠. 얘가 원주각, 얘가 중심각. 그러면 얘는 이 알파 더하기 이 베타가 뭐가 되죠?
360도가 되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삼각함수 배웠으면 호도법 배웠으면 이게 2파이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즉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뭐가 된다? 180도가 되고 얘를 고2들은 파이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30도라고 줬어. 그럼 이거 자동방 몇 도야? 지금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얘 150도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이 결론이 뭐다?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으로? 180도는 파이죠. 로 일정하다 라는 사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려놨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정보가 지금 대각선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죠. 그럼 대각선,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나오면 무조건 뭘 알아야 되냐면 원주각 관계를 규명해줘야 돼요. 원주각을 표시해주자. 자, 이게 당최 무슨 말이냐?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뭐예요?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 똑같으니까 x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니까 얘가 또 뭐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네. 네모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별, 여기도 별. 또 뭐 있나? 여기 아직 하나 남았네. 마지막 동글뱅이. 그래서 이렇게 요거 원주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원에 내접한 사각형에서 대각선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우리 원주각을 표시해 주자 라는 사실을 써먹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끊어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거의 2시간 넘게 강의했어요. 거의 3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영상을 한 땀 한 땀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마 영상이가 좀 길 텐데 그냥 끄고 나가지 마시고 같이 필기해 가면서 수업 들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우리 중학교 좀 졸업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거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고등수학 정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종원이었고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제 제자들 너무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